물질의 상태 변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존재를 하게 될 거야. 고체, 액체, 기체. 물질들은 이 셋 중의 상태 중 하나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치?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쉽게 그냥 물, 얼음, 수증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맞니? 고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고체.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 생각하면 돼, 쉬우게. 어떻게 보던 얘 모양은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게 되겠지. 맞니? 요거 생각하면 될 거고, 얼음 생각해도 될 거야.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 그리고 대부분의 고체들은 다 단단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치? 그리고 압축되는 정도 없다. 얘는 고체는 압축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될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얼음, 나무, 돌, 철 등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많겠지. 고체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다음 액체 봅시다. 물 뭐야? 물 생각하면 돼. 물. 얘는 얼음, 얘는 물. 모양이 변한다. 즉 삼각형 모양의 삼각 플라스크에 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이런 메스 실린더에 물을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 와인잔에 담그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즉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피가 일정하다는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물을 잡아봤니? 물 잡으면 어때? 여기 사이로 빠져나가겠지.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얘도 압축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일부 약간 압축이 되고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물도 압축이 되지 않는다. 물, 식초, 기름, 주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얘들이 있겠지. 이것도 이 안에 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 얼음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 커피야? 커피 들어있으면 커피는 액체 성분, 얼음은 고체 성분이 될 거야. 그 다음 기체 봅시다.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교실 안에도 뭐가 있어? 다양한 기체들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이 질소이겠지만, 그리고 산소고, 소량의 아르곤,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라고. 얘네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이지는 않겠지. 여기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 담는 모양에 따라서 풍선에 담겨져 있든지 이런 모양에 담겨져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데 담겨져 모양이 변한다라는 특징, 그리고 부피가 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체는 부피가 변하게 된다.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 배웠지, 앞단원에서. 기억 안 나? 소연아? 기억 안 나? 찰복직 하면서 배웠어. 얘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다만 우리가 눈으로 흐르는 아니면 모양이 변하는지는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고 모양도 변하게 된다. 그리고 얘 중요한 점. 기체는 고체와 액체와 다르게 압축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치? 4단원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다음 대표적인 거 뭐 공기, 산소, 질소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체가 있겠다.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요 특징들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흐르는 성질, 뭐 여기는 단단하다라고 했어. 가루의 물질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다나야, 가루.
설탕 생각해보자. 설탕. 고운 설탕. 혹은 밀가루 한번 볼까? 밀가루. 밀가루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밀가루. 고체. 액체. 기체. 소연아, 밀가루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뭐에 해당이 될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세 것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밀가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준아, 밀가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 셋 중에. 고체? 고체라고 합시다. 자, 밀가루는 고체래. 준이가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밀가루는 단단하다라고 했는데, 밀가루를 손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 흐르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고체는 일정해야 되는데, 밀가루 이런 데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지. 모양도 변한다? 그러면 모양이 일정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밀가루는 흐르는 성질도 있고 모양도 변하는데 액체 아닙니까? 혹은 기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가루 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도 않고 흘러내려. 모래 잡으면 어떻게 돼?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흘러내리는 성질도 있고 담는 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모양이 변하는데요. 그렇지만 가루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실체 현미경이나 아니면 돋보기로 알갱이 하나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알갱이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작은 알갱이 하나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치? 다만 그 입자가 알갱이가 너무 곱고 작기 때문에 전체를 봤었을 때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를 봤었을 때는 모양도 일정하고 단단하고 흐르는 성질이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런 가루 같은 것들 헷갈리지. 흐르는 게 아니야. 흘러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자를 봤었을 때는 가루 하나를 봤었을 때는 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냉동실에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소윤아. 얼음 만드는 틀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냉동실에 넣고 하루 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겠지. 고체가 되네? 그 얼음을 꺼냈어. 그러다가 음료수를 만들려고 꺼냈다가 하나를 잘못해 떨어뜨렸어. 그게 이제 냉장고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안 잡히니까 그냥 놔뒀어.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고체는 뭘로 변할까? 액체 물로 변하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더 지났어. 완전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바닥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어? 다 증발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기체로 변했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물질의 상태,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됐다가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변하기도 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기도 해. 이러한 것들 서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보면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다 기억을 하고 갈 수 있어. 고체, 즉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될 거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얘기를 해요. 융해. 다음 액체가 고체로 변해. 이거를 응고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변해.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니까 기자 붙이면 돼. 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기체가 액체로 변해. 그러면 액자 붙여서 액화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라고 하고, 고체에서 기체로도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도 승화, 둘 다 승화라고 부른다. 요 용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다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본 건데 이 시간에 다 기억을 하고 갈 건데, 여기에서 자 봅시다. 가열을 하면 우리가 아주 보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어. 가열을 하게 되면 고체에서 액체로의 융해가 일어나고, 가열을 하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도 승화고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도 승화야. 둘 다 승화야. 그러니까 승화 해놓고 뒤에다가 뭐 고기승화인지 기고승화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냥 승화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됐는지,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됐는지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게 될 거야. 자, 가열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기 좋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줬네. 가열을 하게 되면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너는 냉각을 할 거야. 냉각을 하게 되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 현상,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기고승화가 일어나게 된다. 됐어? 이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헷갈릴 게 없어. 헷갈리면 요거와 조금 헷갈릴까? 나머지는 그냥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야. 이거를 뭘 어떻게 선생님이 대신 외워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됐니? 자, 가열을 할 거야. 가열. 얼음을 선생님이 갖다가 여기다 놓을 거야. 한 덩이를 딱 놓으면 얘네가 지금 날씨가 어떻게 따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녹겠지. 녹아서 뭘로 변해? 물로 변하겠지. 자, 가열을 할 때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용해하고는 달라. 이따가 여기 나오는데 용해랑은 달라. 용해는 뭐니?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용질이 용매에 녹는 것을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즉 가열할 때 열이 필요한 거야. 열이.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 샘물이 되지. 철에다가 몇백 도로 고온에 열을 가해주면 쇠가 어떻게 돼? 녹아서 샘물로 변하게 된다. 혹은 아이스크림 어떠니? 지금 이제 날씨 더워지게 되니까 아이스크림 밖에서 아니면 집에서도 많이 먹게 될 거야. 그러면 천천히 먹다 보면 질질질질 막 흐르지. 그치?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이런 현상도 가열할 때 나타나는 융의 현상이 될 거고, 고드름이 녹아 얼음이 녹는 현상. 그리고 양초에 불을 붙였었을 때 양초가 고체잖니? 녹아서 촛농 만들어지지. 촛농. 액체로 바뀌지. 고체가 액체로. 요게 다 가열할 때 나타나는 융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 또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를 또 가열할 거야. 액체 상태. 그러면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될 거다.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네. 기자 붙여서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젖은 빨래 널어놓으면 나중에 다 마르지. 축축했던 물이 다 사라져 버리지. 이게 액체가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야? 기화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주사 맞으러 가면 주사 놓을 자리에 알코올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지, 뭐 소독 겸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말라버리지, 증발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화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어항을 키워? 물고기 키워보니? 아니면 수생식물들 이렇게 키우려고 화분 놔두면 나중에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 이것도 액체가 기체로 기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야. 어항 속에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이번에는 가열을 하는 데 있어 고체를 가열을 했더니 기체로 바로 변한대. 아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지금 가열해서 나타나는 현상, 융해와 기화인데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도 변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해. 고기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 요 밑에 뭐 있니? 베스킨라빈스 있잖아. 뭐 포장해 가면 드라이 아이스 같이 포장을 해줄 거지. 그걸 놔둬봐. 장갑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실온에다 그냥 놔둬봐. 그러면 그 드라이 아이스 차갑지? 고체 상태야. 걔가 액체로 변하지 않아. 바로 그냥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리지. 이게 대표적인 승화의 예가 될 거야. 무슨 승화? 고기 승화의 예가 될 거야.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쪽 동네 살고 있으면은 옷장이 따로 있는 방도 있구나. 작은 방에는 옷장이 있지. 옷장 안에다가 나프탈렌을 집어넣어 놓거든. 나프탈렌이 뭐냐면 고체 방충제야.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존벌레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이렇게 생긴 흰색의 알사탕 같이 생긴 애가 나프탈렌인데, 이게 지금은 너희는 잘 모르겠는데 박하사탕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모르고 막 주워먹는 경우도 있어서 과거에 병원을 많이 갔었는데, 이 동글동글한 형태도 있고 조금 큰 형태도 있어. 이 나프탈렌을 그 옷장에 넣어두게 되면 벌레가 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체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돼. 시간이 지나면. 왜 그래?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얼마 전에는 아니고 한 4개월 전이구나. 한겨울에 올해 눈이 좀 많이 왔지, 세종시에. 그래서 눈 많이 오면 뭐하니? 가서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눈오리, 곰돌이 이렇게 X자로 돼서 쭉 하고 오리들 쭉 세워놓고 하지. 그치?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면 그 눈오리를 혹은 눈사람을 그늘에다가 만들어 놓기도 해. 뭐 햇볕이 비치는 곳에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늘진 곳에다 만들어 놓는데,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루 종일 영하의 날씨야. 그러면 이 얼음이 그 눈사람이 녹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하의 날씨에 만들어놨던 눈오리가 눈사람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밑에 눈이 녹았으니까 액체로 변하는 그 물이 흥건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영하의 날씨인데도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 눈사람, 고체가 바로 기체로 고기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냐면 접시 하나 놓고 얼음 있지? 얼음 하나 냉동실에 넣어놓고 시간 놓고 계속 관찰을 해봐.
점점 얼음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거의 마이너스 20도인데도 왜 작아져?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고기승화. 이게 뭐야? 가열에서 쓸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냉각할 때 봅시다.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응고라고 하는 거예요. 응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동실에다가 물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니? 얼게 되겠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 냉각할 때. 그 다음 여기 불 붙여놨어. 그러면 이 딱딱했던 이 초 부분이 녹아서 융해가 일어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융해. 그러면 융해가 되면 액체로 됐어. 이 액체가 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 흘러내린 촌농이 어떻게 되니? 굳는 현상이 나타나지. 촌농이 굳는 거. 이것도 뭐가 돼? 응고 현상이 나타나게. 응고 현상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위에 하얗게 굳는 현상을 볼 수가 있지. 자, 다나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가셔. 다나랑 같이. 아버지 혼자 일하셔야 되니까. 일주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어머니가 곰솥에다가 곰탕을 막 끓여놓고 가시겠지. 그러면 이게 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냉장실에 이렇게 큰 걸 놔놓을 거잖아. 그럼 위에 어떻게 돼? 하얗게 기름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뭐야? 국이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나와 있더라? 양초 같은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로도 변하는 융해도 일어나고, 이쪽에선 융해도 일어나고, 여기 촌농이 다시 굳는 응고 현상도 나타나네. 여기 양초의 상태 변화 봅시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고체 양초가 녹아서 촌농이 된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 융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 촌농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심지 끝에서 기체가 되어 탄다. 뭐가 일어나는 거야? 기화가 일어나. 촌농, 액체가 뭘로?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 다음 이 액체 상태에 촌농이 굳어져서 뭘로 돼? 액체 상태에 촌농이 딱딱해져서 굳는 현상, 응고도 일어나게 돼.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여서 관찰을 하게 되면 융해, 기화, 응고 세 가지 상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서 볼 수가 있지. 있고, 여기 심지가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고체 상태인 뭐가 있니? 양초가 있고, 여기 일부 흘러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고체 양초가 녹아서 촌농이 된다.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 지금 융해가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심지에서는 뭐가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요 양초의 가액 부분, 바깥의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 응고가 일어나게 된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위치에 따라서 이 상태 변화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거 알겠니, 다나야? 여기 응고, 이쪽 심지 밑에 부분엔 융해, 그리고 심지에서는 기화.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배웠니 학교에서? 아직 수업 안 들어갔다고. 자, 냉각할 때 먼저 음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그 다음 액화 봅시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액화라고 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더울 때 우리 시원한 음료수 먹으려고 어떡하니? 컵에다가 음료수 따라 놓고 얼음을 통동 띄워 놓게 되지. 그러고 한참 놔두면 그 유리컵 표면에 뭐가 생기니? 물방울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뭐야? 물방울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액화가 일어나게 됐다. 소윤이는 모르겠지만 이른 새벽에 바깥에 풀잎 위에를 만져보면 어떻게 돼? 축축해. 물방울이 만들어지지. 물방울. 그걸 뭐라고 해? 우린 이슬이라고 하지. 이슬 본 적이 있니? 아침 일찍 가면 또 볼 수 있어. 7시 막 그때. 그래서 바깥에 여기 자전거들 이렇게 세워져, 공용 자전거들 타려고 아침에 타려고 안장 보면 안장이 젖어 있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왜? 이슬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래. 공기 중에 있던 기체가 어떻게 돼? 그 표면에 물방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새벽에 풀잎에 생긴 이슬, 이것도 액화 현상이 될 거고. 소윤이는 이거 느껴봤을 거야. 라면 먹으려고 하면 어떡하니? 그 머리 내고 라면 먹으려면 여기가 뿌옇게 돼서 결국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거 벗고서 먹잖아. 그치? 한겨울에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막 뿌옇게 되고 자동차 타게 되면 뿌옇게 되는 현상들. 이게 왜 그래?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차가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여기 달라붙으면서 뭐가? 액화가 일어나면서 뿌옇게 변하게 되거든. 안경 쓴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화. 이번에는 냉각을 할 때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기고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 냉동실 벽면이나 추운 겨울 유리창에 성해가 생기는 거. 성해가 생긴다? 수증기가 바로 얼음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이것도 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되기 직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리고 겨울철 높은 산에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 상고대가 생긴다. 상고대 별거 없어. 상고대는 나무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여기 이제 상고대라고 하는 거거든. 굉장히 예쁘지? 산에 가서 한겨울에 많이 볼 수가 있지.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형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승화의 현상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6가지 상태 변화에 대한 예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이게 융해에 의해서 혹은 기화에 의해서 액화에 의해서 혹은 응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리고 승화라고 하면 이게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인지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인지 그 예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 주전자에 넣고 물을 바글바글 끓일 거야.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 수증기로 변할 거야. 그걸 뭐라고 했어? 하나야. 여기 액체에서 물을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게 될 거야. 수증기. 기체로 변하게 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상태 변화 이름을? 기화라고 했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니까 기화 현상. 그런데 수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물 끓이다 보면 이렇게 하얀 색의 김이 보이게 돼. 김. 김이라고 얘기를 한 먹는 김 아니야? 이게 액체. 이 김은 액체 상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선생님 수증기는
기체가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수증기가 아니라는 거야. 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낮은 곳에서 다시 액화가 돼서 기체가 다시 액화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게 뭐다? 김이라는 거야. 그럼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주전자를 끓일 때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여기 나타나는 거 이거 뭐야? 김, 액체야.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었겠어? 수증기가 있겠지. 수증기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김으로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여기 물이 끓어질 때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바로 액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액체, 기체, 액체, 기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보이게 된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기압 25도씨에서 쉽게 승화하는 물질이라고 했네. 일반적으로 일기압이면 우리가 생활하는 여기를 보통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일기압. 우리 그냥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질 거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압이 커질 건데 여기는 그냥 일기압이라고 하고 보통 25도씨는 일반적인 온도야. 룸템퍼러처라고 해서 20도, 25도가 일반적인 온도인데 여기에서 승화하는 물질, 쉽게 승화하는 물질,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나프탈렌,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일반적인 일기압과 25도씨의 온도에서도 쉽게 승화하는 물질이 되겠다. 뭐 요건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면 고급지겠다. 그냥 고급지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아이오딘의 승화 실험 요거 많이 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와.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애는 검은색이야. 검은색 가루야. 검은색 가루를 여기다 놓고 가열을 해. 자,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점점점점점 가루니까 고체겠지. 고체. 지금 얘는 고체 상태가 될 거야. 얘를 밑에 가열할 거야. 가열을 하게 되면 뭘로 변하게 되냐면 기체로 변하게 돼. 기체로 변하면서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게 돼. 자, 얘는 기체야.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게 됐네. 그러니까 무슨 고기 승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얘를 찬물에 가서 위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자, 여기에 이거야. 여기 이런 비커에 바닥에 넣어놓고 아이오딘 가루 넣어놓고 여기 이렇게 가열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에 둥근 플라스크 넣어놓고 여기다 찬물 넣어놓는 거야. 찬물. 그러면 이 고체가 뭘로 변했어? 기체로 변했지. 그러면 검은색인 아이오딘이 보라색 연기처럼 보여요. 연기. 기체. 그러면 얘가 다시 찬물에 닿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기체 상태야. 여기 고체 상태로.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철가루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봐. 가열을 해주면서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고기 승화가 일어나고 찬물에 나아가면서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기고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 아이오딘 가루를 가열을 하고 위에서 찬물을 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서 승화, 여기에서도 승화 일어나는 거. 이것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둘 다 승화인데 승화라고 하면 틀리지. 왜? 꼭 뒤에 가로 열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여기서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소연이 피곤해? 고체는 쉽게 압축이 된다. 맞는 내용이니 틀린 내용이니? 고체는 압축이 잘 안 돼. 안 돼. 압축이 안 돼. 액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부피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얘도 틀렸고.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은 뭐가 될까? 고체가 되겠네. 맞니? 식초는 액체가 되겠고 산소, 기체, 모래, 고체. 우유는 액체. 에탄올, 액체. 설탕, 고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상태 변화의 종류 지금 여기서 다 알고 가야 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이는 뭐가 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융해. 아니다.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C는 뭐가 돼? 기화. 자,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B는 뭐가 돼? 얘도 승화야. 자, 이번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손 이거 뭐라고 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뭐라고 해? 액화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란 건 뭐야? 냉각할 때. 빨간 건 뭐 했을 때? 가열할 때. 가열에 의해 나타나는 상태 변화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 고르면 돼? B, C, E 고르면 되겠습니다. 맞니? 고드름이 녹는데 뭐니? 고드름이 녹아. 고드름이 녹으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니까 뭐가 돼? 융해가 되겠지. 맞아?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대. 이슬이 맺혀? 뭐가 뭘로 변하니? 기체가 액체로 변하네? 뭐라, 이게 뭐야? 액화가 되겠네? 냉동실 안쪽 벽에 성해가 생긴대. 성해. 기체가 뭘로 변하는? 고체로 변하는? 승화지. 가로 열고 기체, 고체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맞니? 고깃국을 시키면 기름이 굳는데 뭐야? 액체가 뭘로 변해? 고체로 변하네. 거 맞아? 마개를 열어둔 아세톤의 양이 줄어든대. 액체가 뭘로 변하니? 기체로 변하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장 속에 넣어둔 고체 방충제의 크기가 줄어든다. 고체가 뭘로 변한다? 기체로 변한다. 이거 뭐야? 승화가 되겠다. 됐니? 자, 저거 여기다 바로 열고 고기승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고승화 표현 다 해줘야 돼. 그때 이제 우리 입자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 상태 변화, 즉 고체에서에서 액체로 변할 때,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혹은 바로 승화가 일어나서 고체와 기체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입자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자. 일단 고체, 액체, 기체일 때의 입자 배열을 한번 보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모식도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 고체일 때 입자 모형은 어떻게 돼? 빽빽하게 서로 붙어 있어. 그에 반해서 액체일 때는 이 액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약간 떨어져 있어. 그리고 기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불규칙하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입자의 모형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은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가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고체의 입자는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여. 움직이는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어. 이렇게 진동만. 그러니까 그냥 봤었을 땐 뭐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진동만 하고 있어. 움직이지는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진동만 하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리고 잘 봐야 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된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야. 제자리에 있을 뿐이야. 그 다음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고체보다는 활발하다라는 거야. 누구보다? 고체보다는 활발해. 그에 반해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니? 땅땅땅땅땅땅땅 오와 열을 맞춰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그에 반해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해. 누구보다? 고체보다 불규칙해. 그렇지만 기체보다는 덜 불규칙하다. 즉 입자 배열을 봤었을 때 고체와 기체 사이가 액체. 반면에 기체는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지. 규칙적? 얘보다는 불규칙, 얘보다는 규칙적. 그리고 얘는 굉장히 불규칙하다라는 거. 맞니? 수연아? 맞아? 눈에 힘주고. 입자 사이의 거리 거의 붙어 있어. 고체는. 고체 입자는 거의 그렇지. 그렇게 눈에 힘주고 거의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매우 가깝고 여기는 고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얘보다는 가깝고. 그다음 기체 입자의 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배열이 가깝고 약간 떨어져 있고 매우 떨어져 있잖아. 요거를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했어. 인력. 잡아당기는 힘. 즉 고체의 인력은 굉장히 세.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니까 어때?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러니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그에 반해서 액체의 입자 사이의 인력은 고체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고체일 때는 강하니까 붙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약하니까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기체 입자 사이의 인력은 여기 보니까 거의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아. 물질 상태와 입자 배열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혹은 나중에 시험에서 요게 구분이 잘 안 돼. 혹은 얘랑 구분이 잘 안 돼. 라고 하면 이것 표시를 보면 돼. 액체는 보통 입자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요. 입자 운동이 약간 움직이고 있다. 입자 사이가 약간 멀어져 있다 표현을 하고,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할게. 고체는 없어. 이렇게 달려있는 애가. 이만큼 달려있으면 액체, 많이 달려있으면 뭐야? 기체의 입자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치? 요렇게 구분을 하면 돼. 여기 옆에 달려있는 애. 이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는 그때 보여줬다시피 화질 상태가 안 좋은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칼라도 아니고 흑백이야. 그래서 옆에 이렇게 표현된 걸로 구분을 해도 되겠다.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배운 거 있지. 가열을 하게 되면 융해가 일어나고 기화가 일어나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냉각을 하게 되면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가열할 때를 한번 봅시다. 가열할 때 일단 고체에서 액체로의 뭐가 일어나? 융해가 일어나.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의 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자, 입자 운동이 얘는 붙어있고 약간 떨어지고 여기는 굉장히 멀어져. 여기는 붙어있다가 굉장히 멀어져. 어때? 입자 운동이 가열을 하게 되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에서 조금 불규칙, 굉장히 불규칙, 규칙적에서 굉장히 불규칙. 어때? 불규칙으로 바뀌게 된다. 가열을 하게 되면 입자 배열. 그러면서 굉장히 가깝고 조금 멀어지고 굉장히 멀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냉각을 시킬 거야. 기체를 냉각하면 액화를 시켜주고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기고 승화가 일어나게 될 때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냉각을 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 둔해지겠지. 둔해져.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게 될 거고 돌아다니지? 돌아다녀? 벌레 이런 데니까 이제 벌레가 들어오는데 벌레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 있다. 막 벌레 막 목이 돌아다니고 팔이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선생님네 애들이 그래.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소리를 왜 지르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친구인데, 그치? 우리 친구야. 혹시 이렇게 벌레가 돌아다녀도 크게 놀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서 막 때려잡지 막 발로 막 뭉개고 더 무서우게. 그러니까 냉각할 때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돼? 점점점 둔해지게 되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규칙적으로 입자 배열이 냉각할 때는 규칙적으로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상태 변화에 따라서 입자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규칙적이냐 불규칙이냐 활발하냐 아니면 둔해지느냐 아니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액화가 일어나고 혹은 기화가 일어나고 응고가 일어나고 융해가 일어나고 혹은 승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상태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과 질량이 변화하는지 보게 되면 결론만 얘기를 하면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물질의 성질, 즉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g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물이 기체로 변화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변하지 않냐라는 거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이 변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러면서 하고 하자. 초콜릿을 대표적인 예가 소윤이가 남자친구한테 주려고 초콜릿을 사다가 녹여. 그래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려고 해. 그러면 물중탕을 해서 녹일 거잖아. 냄비 같은 데 넣고. 그러면 얼초라고 있어. 아니 그 얼리는 초콜릿 튜브에다가 초콜릿 있어서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쭉 짜서 이제 글자 만드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거야. 초콜릿을 녹였어. 액체로 만들었어. 그거 한번 찍어 먹어봐. 무슨 맛이 날까? 달달한 맛, 달콤한 맛 그대로 나겠지. 딱딱한 초콜릿도 똑같은 맛이 날 거예요.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 변화. 일단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만 얘기하면 부피는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는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배열이 달라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부피가 변하게 된다. 일반적인 물질이야. 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자, 여기 봅시다. 빨간색으로. 융해와 기화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져.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는 응고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뭐니? 냉각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니? 감소를 하게 된다. 됐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 가열을 하는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는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고, 냉각을 시키는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에서는 부피가 감소를 해요. 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얘는 왜 부피가 왜 증가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됐니? 이게 어디에서? 일반적인 물질에서 나타나는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부피가 증가 혹은 감소. 그런데 이 문제 꼭 나온다. 물이라는 놈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냉동실에다 넣을 거야. 그렇게 되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니? 냉장고에서 뭐 부서지는 소리나 쪼개지는 소리나, 혹은 뭐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맥주 캔 같은 거, 맥주병 같은 것들을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시원하게 드시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까먹은 거지. 다음날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야, 다 터져 있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놈은 얼면서 부피가 증가해. 자, 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응고잖아. 응고.
냉각에 있어서 배운 건데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된대. 왜 그러냐면 자, 물 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분자식이 일단 H2O라는 건 많이 들어봤지? 들어본 적 있니? 아, 처음 들어봐.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하고 붙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제 곰돌이 모양처럼 되어 있어. 이게 물의 구조인데 이걸 또 표현하기 이렇게 곰돌이를 표현해. 이게 물 분자야. 물 분자. 원자하고 해서 분자가 되는 건데 이 물 분자들이 물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고체로 냉각이 돼서 고체로 바뀌어지게 되면 얘네가 육각 구조를 이루게 돼. 육각 구조를 이루게 되니까 자, 물 분자 사이에 공간이 이만큼 존재를 해. 선생님이 동그라미처럼 물 분자 사이에 공간이 이만큼인데 이게 얼음으로 바뀌면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중간중간에 뭐니? 이 공간들이 커지게 되지. 그러면 같은 물 분자 개수들은 같은데 얘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를 하게 돼. 언제? 물이 얼을 때, 얼음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유리병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 어디? 물에서만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 예외적으로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 이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응고를 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를 하게 돼. 물만 그렇다라는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 밀도를 얘기를 하면 밀도가 뭐니? 다나야? 밀도 빽빽하게 막 뭉쳐있느냐 아니면 듬성듬성 있느냐. 그래서 막 뭉쳐있으면 밀도가 크다. 그리고 듬성듬성 있으면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면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세한 건 2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액체에서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지. 이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고. 분모 분자 있을 때 질량을 일정해. 그런데 부피만 커져.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니? 작아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음을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시원한 물 마시려고 물에다가 얼음 몇 개를 띄워놔. 물 위에 얼음이 떠 있을까? 중간에 가라앉을까? 아예 바닥에 가라앉을까? 얼음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 응? 그렇지. 위에 동동동동 떠 있어. 왜 그래? 물 분자가 얼음 분자로 바뀌어가면서 뭐야?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져서 위로 뜬다고. 그래서 한겨울에 이런 연못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겨울에 얼어. 얼면 얼음이 만들어지면 어디야? 이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워지니까 이 얼음들이 어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얼음 얼면 살얼음이 여기에 생기지는 않지. 그러니까 연못 같은데 덜 얼은 거 밟으면 어떻게 돼? 깨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얼게 되면 밀도가 작아져서 여기에 표면부터 이렇게 얼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부터 얼어.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러면 또 생겨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러면 연못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 개구리도 있을 거고, 동면하는 개구리도,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다양한 수생 생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 얼음에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 때문에도 이 호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 만약에 물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물질처럼 응고가 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부피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자, 얘가 감소를 하게 되면 밀도는 커지게 되니까 무거워서 얼음이 이쪽에 바닥에 쌓이게 된다. 그럼 또 추워서 얼음 생기면 가라앉고 추워서 가라앉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가 다 얼어버리겠지. 그러면 여기 뭐하고 겨울잠 자고 있던 애들 다 얼어 죽겠지. 근데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가지니까 이 안에서도 한겨울에도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는 예외적으로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야? 결정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고,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고 얼음보다는 수증 기순으로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 라는 거. 물의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먼저 변하지 않는 것 봅시다. 입자의 종류 안 변해. 입자의 개수도 변하지가 않아. 자,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안 변해. 그 다음에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에 반해서 변하는 것.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거나 둔해질 수 있지. 그 다음에 입자 배열이 달라질 수 있어. 빽빽하냐, 조금 멀어지냐, 굉장히 멀어지냐, 혹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니까 물질의 부피는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 안 변해. 성질 안 변해, 질량 안 변해. 그렇지만 물질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붙어있네. 얘 뭐가 되겠어? 고체가 되고. 약간 떨어져 있네. 액체. 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네. 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으로 얘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네. 가가 될 거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에 다가 되겠습니다. 기체. 입자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거의 압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가, 다, 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8번 얘는 고체네. 얘는 액체가 될 거고 얘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하니? 비밀 뭐야? 어? 고체에서 액체. 승화 아니야? 고체에서 액체. 준이. 융해? 그럼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 자,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C. 승화. 고기승화야. 기체에서 둘 다 승화야. 기고승화, 고기승화.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일은 뭐라고 하니? 기화. 자꾸 얘기를 반복하는 건 뭐야? 지금 기억하고 가라.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뭐라고? 액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뭐 찾으면 돼? 빨간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D. B, C. 알아? BC 맞니? BC2. 이번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된다라고 되는 거. 뭐 구하라는 거야? 파란색 구하라. 파란색. A, D, F. 맞아? 소연아 맞아? 응? 맞아. 왜 아닌 듯한 표정으로. 일반적으로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 뭐가 되겠어?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거? 얘가 일반적으로 부피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 여기 일반적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액체보다는 기체가 이게 부피가 커질 거라고. 그러면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를 한다?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찾으라는 거지.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게 뭔데? 기고승화 찾으라는 거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D가 되겠습니다. 됐어? 하나 틀렸나봐? 틀릴 수 있어. 어려워? 헷갈려? 어려워? 헷갈려? 현상에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를 A에서 F로 고르래. 샘물을 틀에 부어 굳혀서 철로 된 제품을 만든다. 샘물이니까 뭐니? 액체네. 굳힌데 철로 뭐야? 고체로. 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걸 뭔데? 응고잖아. 그치? 응고 고르라는 거지. 얘는 응고입니다. 응고가 뭐가 응고인데?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A 고르라는 얘기지. 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 물질의 성질 변하니? 안 변하지? 물질의 부피 변합니다. 입자의 개수 안 변합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 변합니다. 물질의 질량 안 변해. 입자 배열 변해. 입자의 종류 안 변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하고. OX, OX, OX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탐구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뭐만 보면 돼? 실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실험 결과에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내면 도출해내면 될 거야. 물질의 상태 변화를 확인을 하고 물질의 성질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었대.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다음에 구멍 하나를 뚫어놓는데 그리고 얘를 가열을 해. 밑에서 핫플레이트로 가열할 거야. 가열 장치에서 가열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야 돼. 그랬더니 이 물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으면서 이거 크게 확대. 여기에 뭐야? 호일 있고 여기 구멍이 살짝 뚫어져 있지. 여기에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 이쪽 부분에 혹은 위쪽 부분에 대놓고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본다. 염화 코발트가 뭔데? 염화 코발트라는 애는 푸른색을 띄어 평상시에 건조할 때. 그런데 얘가 물과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검출할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푸른색이 뭘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물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멍 바로 바깥에 구멍이 접하는 곳에 한번 염화 코발트를 대보고 조금 떨어진 곳에 흰색 김이 생기는 부분에도 대봐서 색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지. 그랬더니 구멍 바로 위에 바로 구멍 위에다가 놓은 염화 코발트 붉게 변했대. 그리고 위쪽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김이 있는 곳에 염화 코발트를 댔는데 여기도 붉게 변하더래. 아, 여기에서도 붉게 변하고 여기도 붉게 변했대. 자, 이쪽 부분도 변했고 이쪽 부분도 변하게 됐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정 2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과정이 뭐니? 가열장치에 넣고 물을 끓였대. 그러면 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야. 액체에서 뭘로 바뀌었어? 기체로 바뀌었어. 기체. 즉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야. 이 수증기가 작은 구멍 안으로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올 때는 기체일 거야. 기체. 그러다가 이 공기 중에 뜨거운 수증기가 식어가면서 뭘로 바뀐다? 김으로 바뀌게 되지. 그 김은 뭐라고 했는데? 액체라고 했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즉 수증기 기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액체 김으로 바뀌었어?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염화 코발트 종이 가까운 곳에 혹은 김에다가 냈었을 때 붉게 변했다. 모두 붉게 변했다. 물은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나올 때는 수증기 기체지. 그리고 위에서는 액체야.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둘 다 색이 붉게 변했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물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 기화하고, 수증기, 기체가 물, 액체로 변하는 액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기화, 액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 변하지 않아.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방 한 실험을 다른 교과서 천재교육이나 동아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똑같은 실험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자, 밑에 뜨거운 물, 그리고 위에 접시 놓고, 시계 접시 놓고 얼음을 올려놓게 될 거야. 비커에 뜨거운 물 넣어놓고 시계 접시 놓고 위에 얼음을 놓게 되면 이 얼음이 어떻게 되겠어? 이 밑에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녹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얘는 뜨거운 물이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 기체가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서 액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 방울방울 뭐가 생겨? 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가 여기 만들어진 액체에 액화된 물방울에 갖다 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붉게 변하겠지. 그리고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도 뭐를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나?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기화가 될 때 혹은 액화가 될 때 둘 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염화 코발트 색이 뭘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되니?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똑같은 똑같은 원리를 실험 방법을 다르게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른쪽 확인 문제 6번까지 다 풀어봅시다. 그 시험 문제라고 같다라고 보면 될. 같이 봅시다. 항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이 끓으면 수증기 상태로 변한다. 맞니? 맞지?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얀 김은 수증기가 액화하여 생긴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다. 소연이 맞냐? 왜 소연아 맞냐니까 왜 눈을 깔아? 맞잖아.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기체. 근데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액화라고 했으니까. 맞아?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입자의 종류가 변한다?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성질도 변하지 않아. 그걸 염화 코발트 종이 색깔이 이쪽이나 둘 다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맞겠지. 다음 2번, 3번. 물론 삼각 플라스크에 끓였어. 그랬더니 여기 하얀 김이 나오네.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무슨 현상?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바뀌지. 수증기로 바뀌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기화 현상이 가에서는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 수증기인 기체가 하얀 김으로 바뀌네. 액체로 바뀌네.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종류를 찾아 그림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기와 나에서는 액화야. 가에서 기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C가 될 거고, 나에서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D가 되겠네. 맞아? 가는 C, 나는 D. 나의 현상과 관련된 나 뭔데? D잖아.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 옳은 거 모두 고르래. 뭐가 있을까? 드라이 아이스가 점점 작아진다. 얘는 뭐니? 승화가 될 거야.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추운 겨울에 서리가 생긴다. 이건 뭐니?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이것도 승화지.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힌다. 기체가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물로 액체로 바뀌는 액화.
3번이 맞네. 어항 속 물이 증발하여 점점 줄어든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뭐니? 기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실내로 들어온 안경에 들어올 때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수증기가 뭘로? 물로 바뀌는 거지.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 맞네. 3번, 5번이 답이 될 거야. 얘들 잘 기억을 해둬야 돼. 4번 봅시다. 가와 나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색깔은 다 어떻게 변하니? 가도 붉은색, 나도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 맞니? 둘 다 붉은색으로 바뀌게 된다. 가와 나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뭐라고 적으면 돼? 다나야. 뭐라고 적으면 돼? 자, 가에서 상태 변화, 물에서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 기체로 바뀌는 거. 기화지. 기화. 그 다음, 얘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뭐니? 액화지. 자, 기화가 일어났는데도 색이 변했어. 액화가 일어났는데도 색이 변했어. 그러면 5번 색깔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기화, 액화 이게 뭔데? 상태 변화잖아. 그치? 뭐라고 정리하면 돼?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의 성질은 어떻게 돼?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런 뉘앙스면 돼. 즉 뭐가 들어가야 돼? 상태 변화가 들어가야 되고 성질이 들어가야 돼. 안 변한다라는 거. 준이 맞았니? 준이 맞았어? 그냥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준이는? 물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물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다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줄로 적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같은 종류의 실험이라고 했어. 그러면 뜨거운 물이니까 뜨거운 물이 뭘로 변하겠어? 기체로 변하는 A에서는 기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 수증기들이 있어. 수증기들이 차가운 얼음 밑에 닿으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B에서는. 됐니? 자, A에서는 물의 일부가 수증기로 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에 생긴 액체는 물이다. 맞네. A와 B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모두 붉게 변한다. 맞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워?